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10월 달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 쉬는 날 특, 전 세계 증시 나쁘지 않았죠. 니케이도 2% 정도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 미국 증시도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소폭 상승. 지난밤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경제가 예상했던 대로 간다면 점도표에 따라 연내 25pp씩 두 번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다시피 이번에도 빅컷이 나올 것이다. 50pp 인하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감을 일축시키는 발언이라 어제 미국 증시는 처음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막판에 상승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개별 종목으로는 애플이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애플이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더해지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구매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누군가는 겨울이라고 했던 반도체, 그런데 9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기록이 나왔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또 서프라이즈를 냈고 한국 수출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야, 이거 모건 스탠리가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HBM이 있었습니다.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에 조금 더 힘을 내줄까요? 사실 이러한 소식이 나와도 불안한 거는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내일은 좀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유예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 또다시 1년이든 2년이든 시간 끌다가 우리를 힘들게 할 모양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르면은 4일 총회를 열고 금투세 당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금투세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니 나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좋을 때 코스피 5천 가면은 금투세 실행 뭐 요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뭐 어쨌든 여기에 준하는 증시가 매우 좋을 때 등장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입니다. 10월은 역대 최다 공모주가 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공모주가 많다고 했더니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다만 이제 이러한 소식을 보면은 지금은 뭐, 이거 공모주 때문에 돈 좀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신규 상장주에게 거래대금을 뺏기면서 증시가 힘이 없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특 10월 달은 또 평균적으로 안 좋았다고 하죠. 어쨌든 7일부터는 셀비온, 인스피언, 한캠 등 무려 22곳, 스펙 빼고 22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이 청약을 한다고 하고요. 모두 잘 준비해서 한 개당 1만 원만 해도 무려 22만 원의 수익을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모주가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지난달에 상장하려고 했던 친구가 7곳인데 깐깐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밀려서 10월로 오게 된 친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다 공모주가 몰려오는 달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결국 지상전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결국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국지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려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유가도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만 그 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모든 악재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둔감해진다는 게 또 한 번 더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전쟁 관련주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소식이 나와도 하락할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최근 조선주가 좀 이상하죠. 최근 조선주의 조정이 좀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낙폭이 과도하다며 당장 매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락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경기 부양 때문이죠. 그런데 경기 부양이 나타나고 진짜로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철강 가격 올라가고 구리 가격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배 만들 때 쓰이는 원재료 가격 그런 것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빠질 것 여기까지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진짜 부양이 확실할지도 확정된 바 없죠. 경기 부양책 해가지고 그 경제가 좋아질 거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침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 하락은 낙폭과대다 이러한 말이 분명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또 혹시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중국이 진짜 V자 반등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조선주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하고 사야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차트를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의 일봉을 보면은 60일선에 대롱대롱 이렇게 딱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도 비슷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가 기회일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태풍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5일에서 7일쯤 한국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태풍 끄라톤, 그러나 진로가 바뀌게 되며 걱정을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태풍 위력이 너무 커서 커다란 돌도 날아다닐 수 있다는 태풍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의 역대 사용자 수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주차에는 24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3주차에도 25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배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배민이 8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사장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배민이 나쁜 놈이냐라고 또 말하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배민이 올린 수수료는 9.8%로 다른 플랫폼들과 중개 수수료가 올리고 나니까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장님들의 불만이 나온 이유는 이때까지는 싸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점유율이 무려 60%나 된다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러한 불만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배민에서 빠져나온 사장님들 어딘가를 이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이용하나 봤더니 쿠팡 이츠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쿠팡 이츠의 최근 주간 활성자 수는 작년 대비 2배나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배추 가격 내년까지 상승. 얼마 전 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상승하면서 포장김치가 품절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품절까지 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마트 김치칸에 가면은 배추김치는 없고 열무, 총각, 깍두기, 이러한 뭐 대체 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김치들이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10월에도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김장철의 배추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겨울에 먹는 월동 배추도 정식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추 가격의 상승은 당장 잡히지 않고 오히려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올 겨울에는 작년에 먹다 남은 김치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일은 자율주행이 오를 수 있을까요? 10월 12일 로보택시 공개일이 다가오는 이때 테슬라 사이버트럭에서 드디어 FSD 활성화가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이버 트럭에는 차가 좀 다르다 보니까 빠져있던 기능이었는데 드디어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10월에 FSD 버전 13이 출시가 되고 25년 1분기에는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 FSD 사용 소식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증시에서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르완다에서 마르부르크라는 병이 발병했다고 하는데요. 30일 기준 확진자는 26명, 사망자는 8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병은 치명률이 최고 88%까지 이르는 병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발병 시 고열, 두통, 출혈 현상이 나타나며 잠복기는 3일에서 3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거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당국에 따르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고, 그리고 다행인 점은 호흡기 감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대규모 발생이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항만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파업으로 항만이 폐쇄가 되었는데요. 뉴욕부터 휴스턴까지 이어지는 해안 전역에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7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업으로 주요 항구에서 식량, 자동차 등 물자 흐름이 중단되고 인플레를 또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영향이 큰가 봤더니 파업이 일주일 이상 길어질 경우 코로나 때처럼 텅 빈 진열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일단 당장 내일은 해운 관련주, 식량 관련주의 널뛰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미국 대선이 코앞 아니겠습니까? 이 파업이 길게 갈지 대선 주자들이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을 계속 볼 수밖에 없네요. 8월 국내 실업자는 56.4만 명으로 지난 7월부터 2달째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중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11만 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5명 중 1명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로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99년, 그때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심각하다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게다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기 실업자의 연령을 보면은 가장 열심히 일할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30대, 그 이하 청년 세대들이 50%가 넘는다고 하네요. 한편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쉬었음은 취업에 의사가 없거나 취업 의사가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건데, 이렇게 쉬었음과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다니 국내 고용 시장도 많이 불안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빈 매장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구가 많이 심각한데요. 대구 동성로만 가봐도 야, 여기가 어떻게 공실이냐 싶은 곳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문을 닫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19.7%를 기록하며 20% 밑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전년보다 13%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급된 곳은 12%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 닫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 안 그래도 실업률이 문제인 걸 봤었죠. 그런데 이렇게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업률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만간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